이겁니다. 이제 이 사람한테도 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었군요. 최순실 미꾸라지, 최꾸라지 찾아서 이른바 깜빵 청문회. 지금 말이죠.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이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을 직접 찾아서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시 24분이니까 20분 정도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현장 직접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치소 청문회 오늘 오전 상황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오늘 불참한다면 우리 국정조사위원회가 대한민국 법률 체계를 총동원해서라도 단호한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직접 수감된 방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나오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청문회에 대한 위상과 권한은 줘야 된다는 국민의 분노를 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최순실이라는 분은 반드시 만나고 가야 하지 않겠나. 최순실 정인의 수감동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신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시부터 수감동 내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한창 글쎄요. 최순실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일단 10시에 구치소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세 사람 다 불출석을 했습니다. 예. 저 장소는 어디냐면 서울구치소 내에 본관에 이제 청문회장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김성태 위원장 특조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수감동에 직접 가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옆에 수감동이 따로 있습니다. 거리는 저 대회의실에서 멀진 않죠. 한 50m 정도, 100m 정도 건물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수감동으로 간다는 건데 수감동에 가서 독방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요. 거기에 마련된 어떤 자리에서 보겠다라는 건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청문회, 정상적인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증을 한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청문회장 와서 선서해야지만이 위증죄가 된다는 점.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 확인할 겁니다. 몸이 얼마나 안 좋은데 이까지 왔는데 안 오느냐. 그런 부분 확인하면서 지금 비공개로 하는데 조금 더 질문이 가능하다면 위원들이 가서 질문한다면 그런 질문들은 사실은 근데 우리가 방송으로 볼 수는 없고요. 예. 속기사도 지금 없거든요. 전문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메모하는 그 정도. 그래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의원님, 네.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서 총 8명의 의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죠. 누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김성태 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각 당에서 지금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정의당을 해서 이제 윤소아 의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원래 서울구치소 가면은 이제 한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도소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보면 14개의 방이 있습니다. 한사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한 3개 방은 독방이고 나머지 방은 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방.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순실 씨는 이제 독방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이제 거기서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아마 독방에서 끌어내올 수는 없으니까 바로 그 앞에서 이제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할 건데 지금 이제 그 구치소 측에서는 원래 카메라든지 뭐 휴대폰을 가지고 가지 못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카메라가 한 대 들어갔고 그다음에 김성태 위원장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속기록사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한 명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화 내용을 갖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이제 아마 밖에 나와서 그 상황들을 전달해 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안에 있는 최순실의 건강 상태, 정말 뭐 공황장애라든지 정말 진술할 수 없는 것인지. 예. 사실 이제 국조특위가 생기고 나서 최순실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끝났다라면 상당히 치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무리하게라도 일단 수감되는 건방에 가서 그 직접 문을 열어서 일단 거기서 대면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연출되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채널A 카메라가 쓱 들어가서 한번 진짜 보고 싶기도 하고 최순실 씨가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듣고 싶기도 한데 민영호 선장님. 이게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저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나 물론 궁금하긴 합니다만 이게 좀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한번 불 것 같아요. 청문회 무용론이라기보다 이제 국정조사 자체가 상당히 무용론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나름대로 그 국정조사위원회도 특별위원회도 상당히 성과가 있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보고 느끼는 게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 최순실 씨가 저렇게 안 나오고 나오면 버티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구치실 그러니까 그 감방이라고 부르는 그 수감실에까지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례는 없었는지 그걸 갖다가 오늘 아침에서 검토합니까? 아, 그렇네. 어차피 안 맨날 나올 거다 며칠 놔두고 알았는데. 이때까지 놔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안 나왔을 때부터 다른 방법 어떻게 하면 아무튼 최순실 씨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 권리를 갖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를 그 수많은 20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여태까지 생각하다 오늘 아침에서 생각해서 그것도 김동주 전 의원께서 제보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용론은 아니지만은 좀 국회의원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예. 근데 저 국정조사 같은 것도요, 무용론이 나오기는 하지만 자꾸 해봐야 이게 이제 수준도 업그레이드 되고 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 민주주의의 어떤 그 성장의 한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도 그런 부분을 걱정했습니다. 또 들어가서 만난다 한들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답변을 끌어내느냐. 그럴 시간적 여유라든지 또는 그럴 정도로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준비해 갔느냐. 사실 그게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될 부분이겠죠. 이게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정조사한테 강제 처분권이라든지 자료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에서 윽박지르는 모습만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은 조금 법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하고 전 요번에 최순실 씨를 나오게 한 어떤 소위 말하는 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마련해 갔으면 예를 들어서 최순실 재산 환수법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겠다라든지 그래서 최순실 씨가 최소한 청문회에 나올 수 있도록 뭔가 국회 차원에서 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저 민원상 원장님 말씀처럼 안 나올 게 뻔한데도 그냥 간 거거든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막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모습이 조금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요. 뭐 이런 분위기 준비는 덜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수감 방에 열쇠를 따고 직접 들어가서라도 최순실 청문회를 직접 진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오전에 참 많았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직접 수감된 방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들이 불출석하고 있는 몇 가지의 사유로 제기하고 있는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교도소의 수감 생활은 어땠었는지 이 보고를 먼저 받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대표 몇 명이 의원들 중에 대표 몇 명이 꼭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50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동주 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국회 결의로 당시에는 사방이라 불렀죠. 지금은 수용 거실이라고 그러는데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직접 만나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의 결의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이제 위원들이 최순실 씨를 만나서 네. 만약에 이야기를 듣는다면 최순실 씨가 어떤 유의미한 내용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금 적어 보입니다. 뭐 조자리는 본관입니다. 서울구치소 내 본관의 3층에 마련된 대회의실이고요. 저기는 국정조사장하고 비슷하게 지금 꾸며놓은 겁니다. 저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꾸며놓고 지금 옆에 떨어져 있는 수감동에 간다라는 거는 수감동에 가가지고 비공개로 신문하기 때문에 신문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묻기보다는 건강상 왜 불출석을 하느냐 막 이런 거를 물을 거로 보이고 그 부분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뭐 공황장애라든지 냈던 사유서 그대로 얘기를 할 걸로 보이고 다만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답변을 한다면 그게 유의미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 이 부분 또 이경재 변호사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을 걸로 보이고요.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접견 금지니까 나오지 마라 그 얘기를 아침에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말씀 네. 끊어서 죄송한데 최순실 씨가 깜빵 청문회, 그러니까 속칭 말해서 수감동 내로 들어올지는 예상이 안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침에 이경재 변호사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접견을 아예 금지해놨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못 들어온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사실은 접견 금지한 이유는 뭐냐 하면 증거 인멸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금지한 거지.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찾아내기 가는 거기 때문에 저 논리는 좀 맞지 않고요. 결국은 저 조사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말은 되게 맞춰놨을 거예요. 건강상 얘기만 하고 나머지 질문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걸로. 아무리 수감동 내에서 청문회가 이뤄져도 최순실 씨는 말하기는 어려울 거죠. 안 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저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요.
어제까지는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던 최순실 씨가 오늘 오전에 급히 사유서를 냈습니다. 왼쪽이 최순실 자필로 쓴 사유서인데 여러분들 글씨 알아보기가 힘드시잖아요. 이 최순실 직접 자필로 쓴 겁니다. 저번 2차 청문회 때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름도 쓰고 최서원이라는 이제 개명한 이름도 썼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자필본을 오른쪽으로 좀 잘 보이게 적어놨습니다. 이해가 좀 편하실 텐데 불응사유 소명서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인 저에 대한 형사사건이 현재 특별검사팀에서 내일부터 진행 중인 수사사건과 연관돼 있어 저로서는 진술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감 생활 중에 있고 특검 조사가 있어서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네. 위원님, 글쎄 이번에는 오타는 없었네요. 아마 신경을 써서 글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강제적인 특검 조사를 응하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국정조사는 응할 수 없다. 뭐 이런 지금 주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뭐 강제적으로 특검을 수사하는 거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수사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어떤 조금의 일말의 공적 의식이 있다면 당연히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본인이 또 법원에 가서는 자기는 전혀 혐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오죽하면 법원에서 지금 이 최순실 씨의 재판을 지금 공개하는 거를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워낙 이제 국민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바로 이제 카메라가 나가니까 이제 또 얼굴도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야기하니까 재판부마저도 지금 국민들 앞에 좀 이걸 공개해야 되겠다. 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심하고 이렇게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는데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하고 또 본인의 무죄를 주장한다면 국민 앞에 떳떳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예. 왜 이야기 못합니까? 정 의원님, 근데 이거는 국민 정서상이고 법적인 절차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따라야 되니까 글쎄 뭐 이런 거 같으니까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예리하게 그리고 법적 조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국민만 분노하는 다 안 좋은 결과네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 정치적 이해로 보면 어떤 그런 자체도 하나의 그 언론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들어가서 대답하라고 이제 호통도 한번 치고 뭐 이런 그 해프닝을 만들고 싶지만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공분만 사고 자기의 재판에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실랑이가 되풀이 되는데 아무튼 그 이제 수사 중이고 또 심신이 피폐해 있다라는 취지로 자기는 이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황장애는 없네요.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이제 쓰지 않은 걸 봐서는 예. 공황장애가 아니라 본인은 공황장애라서 안 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몸과 마음이 뭐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사유서에 썼는데 지금은 원래 청문회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국민들도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른바 수감동 내 깜빵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죠. 현장 상황이 매우 궁금해서 저희가 현장에 있는 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맹활약 중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은 어디 계세요? 안 들어가셨잖아요. 예,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막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최순실 씨 이쪽 수감동이 아니라 정호성 전 비서관 쪽으로 옮기셨군요. 예, 정호성 안정범이 있는 데로 가서 한 1시간 반쯤 후부터 아마 그쪽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예. 김 의원님 근데 청문회 내내 활약이 대단하셨는데 뭐 궁금할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정작 수감방에 못 들어가셔서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새누리당 셋, 민주당 셋, 그다음에 국민의당과 정의당 이제 3명에서 1명 이렇게 티오가 정해졌는데요. 예. 이제 티오를 나는 것은 워낙 지금 최순실 씨 이렇게 수감동이 사람 6명 이상 못 들어간답니다. 그게 이렇게 작나 보죠? 예, 독거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 크기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정의당 윤석열 의원께서 본인이 강력하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예, 저희가 윤석열 의원께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의원께 양보를 했는데 근데 네. 의원님도 물론 뭐 법조인 출신이시다만 이것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깜빵청문회까지 가서 들어가서 했는데 최순실 씨가 네. 말 안 할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국민들께 저희들의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한테는 국민들의 의지와 진실 규명에 대한 열의가 이 정도로 뜨겁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 임해서 또 설득을 하다 보면 만에 하나 어쩔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김 의원님, 뭐 최순실 씨 측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뭐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건 이경재 변호사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이고요. 그 접견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판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재판과 관련해서 정하는 거고, 예. 저희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활동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 사인이나 변호인이 어떤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만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양 엉뚱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아, 호도하려고 하는 전략.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안종범 수석 만나러 가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서는 얘기했던 게 뭐냐면, 최순실 씨가 안 나올 게 뻔했으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바로 속칭 깜빵 청문회든 뭐든 바로 직접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서 또 현장에서 우여곡절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 구치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라든지 또 현장의 방송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구치소 측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행정 절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늦춰진 것이고, 어쨌든 저희는 현장 청문회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남부구치소로 이동 중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 원장님, 지금 급하게 이동 중에 또 저희가 현장 연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8명, 김성태 위원장 포함해서 8명은 최순실 쪽 이제 깜빵 청문회 하는 거고, 나머지 7명이 이제 남부구치소 가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수석을 한다는데, 그냥 의지 표명이라는데 좀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거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정호성 비서관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혹시 또 이제 고분고분 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혹시나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최순실 씨는 요지부동 아무튼 저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속내는 다 있으면서 끝까지 저렇게 함구하고 있는 건데 참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답답할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최순실 씨 국민들 입장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물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국정농단을 어떻게 했는지, 문고리들하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수석관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지금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렇게 요지부동으로 피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만은 아무튼 김경진 의원의 말대로 우리의 의지,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국민의 의지를 최순실 씨한테 일종의 압박으로 보여준 그런 의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50 청문회 때 감방 청문회 그때 그런 게 있었다 이런 기사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김동주 그 당시 50 청문회 때 위원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태경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안 되니까 결국은 감방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고 신문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장영자 씨죠. 장영자 씨인데 결국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현장 조사인데 본인이 아프다 그러니까 글쎄요 김동주 위원장이 맥박까지 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맥박을 재서 얼마나 아픈지 그런 것들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는데 그거를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얘기를 하고 해서 현장 감방 수감동 청문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경진 의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시피 의지는 있는데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물음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감동 안에서 최순실 씨가 입을 열까는 글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9년 전 구치소 청문회를 다시 보시면 짐작이 가실 듯도 합니다. 한복그룹 정태수 회장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찰에서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같은 거 주셨다고 진술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평소에 오해라, 당뇨, 동맥경화,
전력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을 먹고 있는 게 9가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정치 자금을 준 정치인들이 포함된 이른바 정태 스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검찰총장이 지난주에 확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얘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도 그랬지만 예나 지금이나 또 모르겠다 모르쇠는 뭐 여전하네요. 네. 근데 참 이상한 게 말이죠. 저렇게 이제 그 관련자들이 보면 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을 때 보면 저렇게 모든 뭐 약도 먹고 거의 뭐 다 죽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나오면 또 금방 또 괜찮아져요. 예. 그런 걸 보면 예전에도 보면 뭐 정태수 회장도 막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약을 뭐 9개나 먹고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 장영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거의 뭐 누워져서 도저히 못 나오겠다 그러다가 사실 이제 석방되고 난 다음에는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치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수사나 조사를 어떤 회피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작전이 아닌가 보여져요. 물론 뭐 구치소에 있으면 상당히 뭐 없던 병도 생깁니다.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또 제한된 공간에 있어 보면 모든 병이 다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그렇지만은 또 이제 사회적으로 또 유명한 그 뭐 많은 활동을 하던 분들이 저렇게 들어가면 더 많은 병이 생겨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기서 그걸 핑계로 해서 이제 조사를 막는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수법으로 쓰는 거죠, 사실. 예. 지금도 지금 속보 잠깐 지나갔지만 지금도 이제 최순실 수감동에서 이제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 20, 30분 정도 진행이 됐을 텐데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 왜냐하면 불출석 사에서 이제 건강 문제, 이현정 님도 말씀하실 때 건강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최순실 씨가 자필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오늘 서울 구치소 측에서 상당히 이 건강 상태에 관련해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 상황 한번 같이 보시죠. 법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일단 수감 피의자의 신분인 최순실 정인이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일단 답변하고 더 기술적인 부분은 의료과장한테. 최순실 정인이 지금 검찰 그리고 특검 그리고 재판부 다 출석해서 진술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검찰 가서 수사받고 특검 가서 수사받고 재판부에 지금 출석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최순실 이 수감 피의자의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크게 거동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정언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죠? 과거 550 국정조사 청문회 때 수감 중인 정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정인이 수감 중인 곳 수감동의 조사위원들이 찾아가서 질의 즉 신문을 한 선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방금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그 실로 직접 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저 직접 간 사례가 없다는 건 이제 보니까 있었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김동주 전 의원의 증언 따른. 영등포 교도소였어요? 잠시만요. 지금이 이제 서울 구치소의 모습인데 김성태 위원장을 포함해서 황영철, 장제원, 박영선 의원 그러니까 8명의 의원들이 이제 최순실 씨 이제 깜빵 청문회를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경찰 측과 협의가 덜 됐는지 아니면 입장 자체가 우리가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현장 목소리?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너무 좀 돌출이 된다면 점잖게 하겠습니다. 네? 점잖게 앞장서요. 스마트하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 그런 인권 침해 소지 없더라. 아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이 데리게이트한 가운데 지금 진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자 아까 간사의 한 분들. 네, 지금 시간이 1시 47분인데 저희가 뭐 1시 한 20분, 10분쯤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현장 카메라가 바로 실시간으로 따라붙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 지금 이제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이 지금 수감동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갔네요. 보시다시피 이현정 의원님 진짜 저기
장소가 대단히 협소하긴 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에 본관이 있고, 본관에 좀 걸어서 한 50m, 100m 정도 가면은 수감동이 있습니다. 예. 저기서부터는 이제 보안구역이죠. 저기서부터는 이제 저렇게 철조망이 다 이제 그 사이사이마다 다 쳐 있습니다. 그걸 다 이제 뚫고 들어가서 가면은 이제 사동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보통 지금 서울서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층, 2층, 3층이 되는데 지금 최순 씨가 어느 층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를 가서 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방이 한 14개 정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독방이 있기 때문에 그 독방 앞에서 아마 지금 이제 신문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들의 어떤 안내에 따라서 지금 의원들이 들어가서 쭉 이제 아마 사동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은 잠깐 끊겼는데 방금 전 화면 보셨잖아요, 박지훈 변호사. 네, 뭐 손혜원, 김한점, 박영선 그리고 황영철, 장지현, 하태경 그리고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 지금 뭐 서울구치소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아까 우산을 쓰고 정의당 윤수아 의원까지 포함해서 들어가서 물론 뭐 최순 씨에 관련 질문은 많이 준비가 돼 있겠죠. 아, 만약에 답변을 한다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은 많이 준비가 돼 있을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 답변을 아마 안 할 걸로 보이고요. 건강 부분, 왜 불출석했는지, 아마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볼 거로 생각이 들고, 그거 외에는 답변을 안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서 거짓 증언을 하더라도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위증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 독방이 상당히 작거든요. 독거실이 작기 때문에 과연 의원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얘기를 할지 뭐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의문이긴 하고요. 아니면 문을 열어놓고 할지 뭐 그 부분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최순실 입장에서는 거의 답변을 하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저기 현장 상황 한 번만 다시 점검하고 갈게요. 저희가 지금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 수감돼 있는 곳으로 저렇게 김성태 위원장을 포함한 국조위원 8명이 수감동 내에서 깜빵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 방금 전 실시간 상황 지금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저기까지는 이제 일반 카메라는 저기까지고 들어가면 이제 보안구역이 또 안 되는 건데요. 이제 일반 그 기본 절차가 아마 이럴 겁니다. 이 그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 이 확인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정말로 그 심신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몸이 아파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갖다가 먼저 최순실 씨한테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곧바로 가서 그 청문회를 갖다가 진행할 수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먼저 그걸 그 명분 삼아서 최순실 씨에게 정말 불출석 사유에 써진 대로 최순실 씨가 정말 몸이 그렇게 불편하고 거동을 할 수 없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그 김성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증인 신문위원들이 직접 이제 하는 그 절차를 먼저 들어간다는 그런 지금 그 얘기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직접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런데 구치소장이 직접 간 사실은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구 네.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 지금 구치소장 말이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이미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치소장이 어떤 조직적으로 지금 뭐 최순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그동안 별로 유례가 흔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좀 당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최순실에 대한 신문을 할 때 이제 얼마나 아프냐를 갖고 조사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것이 재판정에는 자기 발로 걸어와 갖고 자기는 혐의가 없다고 이미 답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문회를 준비한 국회의원들이라면 얼마나 아픈지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뭐 태블릿 PC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준비한 거를 허를 치듯이 한번 물어봐가지고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물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답변은 안 하리라 예상은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뭔가를 이렇게 끌어내는 지금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어떤 답변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때까지는 국회의원들도 거기 그냥 있어라라는 주문도 지금 하기도 하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도 그 정도로 이제 국정조사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데 거기 있으면서 확실하게 유의미한 답변을 갖고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속보로도 나가지만 촬영이 한 사진 기자만 있고 이제 카메라도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궁금해서 저희가 영상이 바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확히 바로 뉴스특급에서 발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뭐 김경진 의원의 얘기까지 종합하고 여기 계신 뭐 네 분의 말씀만 정리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고 지금 현장 스케치 정도만
국회의원들이 알고 수감동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국정조사법의 한계죠. 사실은 이제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조사를 응하지 않겠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이제 국회 모독죄를 해서 이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까지 국회 모독죄에서 고발돼서 그렇게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법이 솜방망이 같이 이제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법원이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이런 인신에 대한 구속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국회에 넘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충돌이 빚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법 자체를 지금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청문회가 7차에 걸친 청문회가 진행이 됐지만 결국은 최순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증언들을 듣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울구치소 현장에서 안민석 의원이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원포인트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일정 잡혀진 본회의에서 원포인트라도 해서 이제 국정조사 감정에 관한 법을 좀 법률을 개정을 해가지고 최순실 끌어나오게 법을 바꾸자. 예, 개정을 해가지고 한 얘기인데 그걸 왜 오늘사 가서 그거 한지 제가 말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은 이제 넘어갔지만 아직도 그 얼마든지 최순실 씨가 그 수사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남은 본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좀 상의를 해가지고 좀 개정을 해서라도 최순실 씨만큼은 꼭 국민 청문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 속보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다음 주제 갈게요. 그러니까 남부구치소 팀, 그러니까 나머지 8명을 제외한 7명은 2시 30분에 이제 도착을 한다고 해요. 박범계 단장과 방금 전에 저희 뉴스특급과 전화 연결했던 김경진 위원 등 7명이 이제 남부구치소로 가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수석을 만날 겁니다. 거기서도 글쎄요, 유의미한 걸 바라기보다는 일단 국조 측의 위원들이 증인들을 직접 만나서 눈으로 확인한다. 뭐 이 정도 수준에 저희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중간중간에 현장 속보가 들어온 대로 바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죠.